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? 저는 이제 KB금융. 네, KB금융이요. 네. 네, 매수는 얼마에 하셨고 또 비중 몇 퍼센트 두고 계실까요? 매수가는 57,000원이고요. 네, 비중은 35%예요. 57,000원에 비중 35% 네. 두고 계신데 네.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, 시청자님? 이게 조금, 좀 금융이, 이게 좀 지지부진해가지고, 네,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해야 될지,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배당주는 있긴 있는데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이제 갇혀갖고 있다 보니까, 네.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조금 문의를 좀 드렸거든요. 네,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은데요. 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바로 백두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전문가님 도와주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. 네네. KB금융을 사신 지가 조금 되셨죠? 네, 좀 네. 됐어요. 네네. 일단 KB금융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쵸? 그러니까요. 네, 혹시 뭐 주거래 은행이 KB이신가요? 그건 아닌데요. 그래요? 네, 네네. 주거래는 아닌데, 음, 네, 어떻게 KB금융이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,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인데요. 그쪽에 네네네. 이제 KB금융에 이제 주식을 좀 들고 있는데 네네. 이게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12월 달에 이제 네네. 그 배당은 있긴 있는데 음. 매수가까지 좀 와서 좀 털어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네네. 전문가님한테 좀 상담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네. 일단 KB금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.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은행주는 아니에요, 이제 더 이상. 무슨 말이냐면 네.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주거래은행을 KB냐고 여쭤봤냐면 네네. 사실 지금 KB 그 은행 가면요 좀 놀랍습니다. 왜 놀랐냐면 가면 이제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요. 그 옆에 이제 보험사, 손보까지 네. 싹 다 있어요. 그리고 보통 뭐 2층으로 돼 있는데 위에 층은 또 증권사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을 딱 갔을 때 내가 어떤 상품이 좀 궁금하다, 어떤 수익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연결을 시켜줘요. 그거를 한마디로 복합 점포라고 합니다. 네. 네, KB금융이 그걸 워낙 잘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뭐 부동산 신탁회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다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KB금융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재무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또 이익이 나오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뭐 은행을 벗어나서 이제 탈은행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익단에서는 은행이 최고죠.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금리 차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험도 그 금리 때문에 이득을 보고 은행도 금리 때문에 이득을 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네.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좀 뭔가 엣지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이게 이 기업이 작년도에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. 작년도에 27,000원, 재작년에 한 27,000원이던 주가가 그렇죠? 금년도 초에 69,000원까지 갔어요. 거의 한 100%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배 이상 올랐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46,0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네. 이미 먼저 한번 선반영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년은 좀 빠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한 12월 달부터는 아마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에 대한 이익도 그렇고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미국 때문에.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얻는 이익, 은행적인 부분, 보험사적인 부분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기간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
그러면 요번 달, 다음 달까지는 그런 매력이 있느냐? 다음 달까지는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근데 네네. 내년부터는 좀 매력이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도가 맞겠지만 중기, 중장기로 봤을 때 내년 말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성격을 전문가님이 네. 보셨을 때 네. 그러면 이거를 내년 말까지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? 저는 내년 최소 중반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. 아, 네. 만약에 뭐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 인내심을 갖고 좀 버티고 나 계속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. 제가 제가 생각할 지금 때는. 급하게 팔 일은 없는데요. 네. 그렇다라고 네, 너무 한다면 이제 막 박스권에 갇혀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사람이 네. 너무 이제 피로감이 있어서 그렇죠. 이제 이렇게 뭐 대출 규제라든 것들이 많고 네네.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 이제 이게 반영이 돼서 이게 또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그냥 이렇게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여서 사실 한번 근데 은행주를 만약에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이제 가계 대출도 있겠지만 기업 대출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네. 네,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쓰러진다.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은행들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. 보셔야 될 그런 뉴스들의 플로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네. 네,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망하는 비율도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인상하는지 여부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. 그러니까요. 어렵네요. 네네. 근데 금년도에 요 정도 빠졌는데 솔직히 지수보다 덜 빠졌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할 때는. 조금 기다려볼까요, 전문가님? 네, 저는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네,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네. 그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. 네네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감사하죠. 항상 이게 늘상 네. 요 시간대에 꼭 잘 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훈훈하게 마무리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.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.